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주 이야기 10번째 만주와 고토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만주 이야기를 끝내려 합니다. 그동안의 만주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만주는 우리 민족에게는 시원의 성지요, 또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고토요, 또 세상은 이 만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세력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대 수천 년의 유목민의 역사와 또 그들의 이동과 또 그들의 군집 생활로 부족과 경계를 이루고 살던 중 이 만주 지역인 하얼빈 부근과 심양 부근으로 고조선의 족적을 남겼던 무리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산 지역에 터를 잡고 오래 사는 동안 또 그 중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강화도 만이산에 배 타고 옮겨와 나라를 이루고 이를 한민족, 배달민족으로 부르며 단군조선으로 건국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민족으로 불리울 수 있는 동일 민족 계통의 집단들이 만주 지역과 내몽골 지역과 또 우리 한반도 지역에 골고루 퍼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던 한민족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인 BC 50년부터 30년, 18년 이런 식으로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와 가까이 하여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민족으로 불리울 수 있는 많은 집단의 세력들이 많은 이름으로 불리우며 동북아 아시아의 전체 부분,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위력 있는 세력으로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러는 동안 황허강 이북 또 만리장성 밖에 그 흉노족은 황허와 만리장성을 넘나들며 중국 땅을 유린하다가 진나라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원을 장악했는데 나는 이 진시황을 흉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또 유럽의 훈족은 유럽을 공격하여 유럽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놓고 또 제국을 이루어 한때는 동로마에서 공세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서로마를 멸망케 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유럽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 또는 훈족 또는 흉노족 이렇게 동일 계열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한과 훈과 흉노는 본래는 북방초원에 말달리며 당시의 농경족을 위협하며 온 천하를 주름잡던 동일 계열 민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 구조가 같고 그들의 삶의 유적에서 유물들이 서로 많이 닮은 것들이 나오고 또 트라키아인을 조상으로 하는 집시들의 삶과 진시황의 삶과 사마천이 사기에 열거한 흉노들의 삶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대에는 말과 활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지난 후 이제 세상은 군대가 조직되고 전술과 무기가 발달하면서
말을 이용하여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서양의 주도권하에 들어갔고 이때까지 만주는 한민족의 영토였으나 우리가 이곳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했고 세계인들도 이곳에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 먼 버려진 땅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후 세상이 민족과 나라를 내세우며 영토를 확보하기에 바빴고 이로 인해 중국이 또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로 삼던 이 만주를 자신의 영토로 삼으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던 중에 우크라이나가 이곳 만주에 젤렌 우크라이나를 세웠고 또 유대인도 이곳에 이스라엘을 세우려다가 무산된 채 지금은 유대인 자치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만주 지역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인가 하려고 했던 곳이 되는 곳입니다. 또 일본도 이곳에 만주국을 세우며 그 동북아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을 때 일본에 항거하던 우리 민족 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곳에서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폭탄으로 사망시켜버렸고 그 외 수많은 독립군들도 말달리며 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성지가 바로 만주였던 것입니다. 지금 만주는 중국 땅에 속하여 동북 삼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자기 땅에 속해 있는 만주 지역에 그 한민족의 역사를 지우기 위하여 국력을 동원하여 동북 공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 만주는 한민족, 또 몽골족, 사하족과 같은 민족 계열의 집단이 나라를 이루어 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쉽게 넘보지 못할 국가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계는 한국을 세계 역사의 중요국으로 보기 시작하며 한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만주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마침 이 만주와 맞붙어 있는 중국, 러시아의 사정이 매우 위험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경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항공기를 편대를 이루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 우리 영공권을 침범하며 위협했나 본데 우리들은 심히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과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거기에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또 우크라이나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만주 지역 연맹을 이루고 또 이미 결성된 터키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고 헝가리가 참여하는 투르크족 국가협력평의회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참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여건이 익지 않아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한민족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약소하고 가난했던 민족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학적으로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하고는 할 때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외지고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었던 지역에서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오랫동안 묻혔던 저력이 발휘되어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고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정과 실력을 나누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칠 때 온 세상은 다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초인류 국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런 마음으로 20년간은 대한민국의 초인류 국가 비전을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 초인류 국가에 대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 이 자료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들이 말하는 초인류 국가 개념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한국의 자긍심이 충만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선물을 큰 축복으로 받고 마치려 하니 제가 마치는 마음에도 기쁨이 아주 넘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연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